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발표문 잘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한양가를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는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하지만 그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보완할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토론문을 준비했습니다. 토론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정치적 시선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한양가를 살펴보는 것이 과연 이 작품을 타당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한양가의 창작 집단층을 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결과물 중심으로 하는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문식이 있는 이로 축소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의 관점을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서술이 불충분하다고 느껴져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전체상 그 제목 자체가 정치적 시선과 수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시선으로 인해서 하얀가의 수용이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논제를 읽을 수가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19세기 조선의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에 한양가의 이 창작 수용층이 사라졌거나 변화 이동됐기 때문에 그 수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정치적인 개념으로 수용까지 연결시켜서 바라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좀 선생님의 부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한양가의 구성과 왕조에 대한 송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남정희 선생님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가져와서 한양가의 전체 구성을 살펴봐 보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문단은 좀 설명이라서 넘어가고요. 앞서 1번 질문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한양가의 창작 집단에 관해서 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별감으로 중심을 하는 이 집단 중에서 문식이 있던 이로 추정하는 관점에서 이 과연 그 한양가를 바라볼 때 기존의 구성과 다르게 읽을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이 좀 밝혀져야지만 정치적 시선에 주목하는 이 연구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김은희 선생님의 연구에서는 이 전체적으로는 왕조의 구성을 왕조에 대한 송축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인 서술, 이중적인 구조 이런 걸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남정희 쌤의 논의에서는 그 구조화된 장면들로 서술하고 있는 그 서술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과 그 다음에 이 향유계층 그 선생님께서 바라보시는 정치적 관점이 연결되어서 서술이 되는 것이 이 작품의 구성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절에 무관에 대한 묘사와 중위층에 대한 묘사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가피 묘사의 정치성을 저는 연결시켜서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선생님의 논문에서 좀 읽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 무관에 대한 묘사의 확장성을 포착하는 것이 선생님이 논문이 이게 기존의 연구와는 결을 달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저는 그 한양가의 창작 집단층들이 그들 선망 집단을 문관이 아닌 무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발표문에서는 12쪽이지만 지금 자료집에서는 16쪽입니다. 이 16쪽에서 보면 한양가의 전체적 구성을 대립적 구성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보고자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뭐 궁궐과 관청의 대립이 왕대 신하, 공간대 인간, 중심대 관계망이라고 이게 제시를 하고 계신데 저는 공간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립상이 될 수 있는가? 중심대 관계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대립으로 읽혀질 수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일어났고요. 근데 시정과 놀이의 공간을 대비시키는 것은 이거는 대립상으로 읽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능행과 과거의 공간은 대립상으로 제시할 때 앞서에서는 여러 관계망을 제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문과 무의 대립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한 가지의 대립상만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능행과 과거의 공간에서 다른 대립상을 읽어낼 수는 없는가?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이 대립상으로 바라보자고 하면서도 근데 3.2절에 가면은 과필 묘사의 정치성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과필 묘사에서 나타나는 중인층의 그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능행과 과거가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안에서도 중간층의 입장을 긍정하는 측면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대립상으로 본다는 것이 3.2절에 가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자의 관점대로 정치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그 중간계층에서 보이는 이중적인 입장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더 많이 포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에 대해서 발표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논문에 대한 이런 좋은 주제들을, 토론 주제들을 짚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논문을 작성하면서 좀 그냥 넘어간 부분들도 있고, 고민을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애매한 상태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짚어주셔가지고 내용을 정리하는데 좀 추후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적 시선이라는 용어의 개념과 타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작품의 해석을 정치적으로 읽는 연구 방법론은 예를 들어서 한인석 선생님이나 이제 이정선 선생님이 쌍화점 또는 서경별곡을 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신 그런 연구들을 보고 내가 본 이 한양가의 특징을 정치적인 어떤 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치성이라는 것을 가져왔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와 비교해서 이것을 정치성으로 읽어야만 하는 그런 이제 관련 자료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많이 찾아서 보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시로는 이제 이런 실제 사례가 중인층이 상층과 하층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신세를 스스로 비판하고 좀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서 처지를 개선하고자 했던 1851년에 중인 통청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관련된 사례들을 좀 많이 인용을 하고 연구를 하고 더 찾고 해서 자료를 보충하는 것이 이 논의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가 수용과 관련해서는 그 역사적인 변화가 가장 주요한 요인인데, 그거 역사적인 변화가 한양가의 수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는가를 따진다면은 결국에는 이 유사한 그런 이제 현실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욕망을 가진 집단이 그런 역사적 변화로 인해서 소실되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원인으로 꼽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수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정치적 입장의 경우 이런 문학 작품의 경우는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특정한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1960년대, 70년대의 서구 노래들의 경우에는 68혁명의 영향이 많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유주의적이고 낙관적이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해서 그 당대의 노래를 듣던 사람들은 그런 자유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맥락을 가진 것으로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어, 하지만 최근 들으면 그런 노래들은 너무 이제 허무맹랑하고 좀 자유로운 노래처럼 들려서 그 정치적 맥락을 해석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멀어졌을 때 어떤 향유의 어떤 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입장이 한양가의 어떤 해석에서 또 어떤 것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게 최근의 연구에서 한양가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평가가 역사의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유흥과 쾌락에 집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작품의 가치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입장들이 최근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중간계층 나름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작품을 좀 정당하게 가치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제 그런 연구사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양가 의의가 사실은 좀 제가 최근에 보고 좀 느낀 부분인데 현실의 상의 의의와도 조금 맞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게 김창원 선생님이 고전시가의 지역성을 다룬 연구를 하시면서 서울 및 근기 지역의 시가 문학을 문학 지리 관점에서 그 연구를 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두고 그 주변에서 살면서 계속 서울을 지향하고 서울 권역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 계속 서울 지역에 머무르려는 그런 사대부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를 보고 갑자기 이제 현실과 굉장한 접점이 느껴졌습니다. 서울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현재 서울 중심주의가 다른 형태로 조선시대에도 존재를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이제 또 고전 문학을 읽을 때 현실과 맞닿은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를 느꼈는데 의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한양가의 경우에도 어쩌면 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이 가진 어떤 특정한 성질을 좀 논의하는데 것과 좀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이 주제를 좀 더 정확하게 또 잘 살핀다면은 좀 현실과도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의의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성 측면 그리고 왕조의 성축이라는 점이 남정희 선생님의 연구 결과인데 이 부분이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한양가의 기초를 잘 설명했다고 보아서 배치를 그렇게 했는데 그 지적하신 내용을 보니까 한단락 전체를 인용한 내용으로 두는 게 저도 생각하니까 굉장히 적절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논문의 체제를 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를 확인하기 전에 구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구성에 대한 내용을 2.2절에 집어넣었지만 그 한 단락 전체가 지금 이제 인용한 내용으로만 구성되고 있어서 체제를 수정하면서 체제를 명확히 하면서 그런 내용을 좀 더 덧붙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논문에는 서술되었는데 체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잘 전달되지 않은 그런 왕조에 대한 성축과 정치성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별감 중심 중간층의 어떤 정치적인 특징, 즉 이제 직접적으로 지배 세력에 저항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은근히 강조하려고 한다는 그런 정치성과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한양가의 창작 전통과 관련해서는 그 정조 시기에 성시전도시와도 연관이 되는데 어, 성시전도시의 경우에도 이제 정조라는 임금의 어떤 정치적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투사되었다고 보고 있는 작품인데 그런 작품과의 영향관계까지 고려한다면은 이제 왕조에 대한 송축과 그 이 한양가 창작 집단의 정치성이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 결합을 좀 더 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논문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미비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구성에 대한 측면도 이제 김은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질적인 두 공간, 즉 엄격한 궁궐 관청의 공간 그리고 유흥에 집중하는 시전 놀이의 공간이 능행 과거 장면에서 좀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통합이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남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또 구성에 대한 어떤 이론이 있고 최은수 선생님도 구성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론을 성립을 하신 게 있는데 제 논문은 이제 그런 이제 큰 틀에서 구성의 문제를 따로 짚지는 못했습니다. 그 큰 틀에서 짚기보다는 그렇게 두 단락씩 구성상에서 짝지어질 때 그 짝지어지는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그 단락들이 대립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3번 질문 또한 이제 구성에 대한 질문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시켜서 대답을 하자면은 어, 대입사항을 사실 어떤 전체적인 구성 원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좀 부분적인 구성 원리로 보았다면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보지 않았고
그리고 대립상이라는 단어가 어학의 용어인데 그것을 좀 엄밀하게 구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세부적인 의도만을 먼저 언급하자면은 궁궐과 관청 단락을 공간 대 인간으로 소술했을 때의 의도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고 지구에 사는 인간이 있을 때 뭐 그 둘이 대립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은 그 어떤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고 그 시스템 유지하는 인간들을 이 약간 좀 상부적 관계를 가지지 않나 싶어서 좀 이 대립상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또 중심 관계망의 경우에는 어떤 중심으로 모이는 응집성, 그 궁궐이라는 공간이 이제 어떤 왕조의 권위가 모여드는 한 또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관청과 관직의 경우에는 좀 그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립상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전부 이제 의미론적으로 좀 엄격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그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능행 과거 장면의 대립상, 무와 문의 대립상은 그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다른 대립상이 생각이 크게 나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능행과 과거가 사실은 완전히 무이고 완전히 문인 행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능행의 경우에는 작품에서는 군사들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왕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보거나 능행을 간 끝에 뭐 그 어떤 뭐 문묘에 배양한다거나 뭐 그런 행위를 서술을 했다면은 이것을 굳이 무로 보지 않을 굳이 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과거의 경우에도 이제 속과 대과 같은 문과뿐만 아니라 무과라든지 잡과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작품에서 그런 부분이 묘사가 되었다면은 굳이 문의 행사라고 하진 않았을 텐데, 이제 능행과 과거라는 어떤 여러 의미를 가진 행사에서 그렇게 무를 부조하고 문을 부조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무와 문의 좀 대립상이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와 문이라는 특징이 꼭 이제 긍정적인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그 단락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전체적으로 드러낸다기보다는 이 창작 주체의 정치적 특성상 굉장히 은근슬쩍, 그가 은근한 방법으로 이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또 과거장 과폐의 묘사 또한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에 대한 답변이 좀 최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